촬영해놓고서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평균 인형과 4개의 곰 인형이 두 상자 A, B의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담겨져 있다. 그래도 잘 못 읽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상자 A, B의 모든 인형을 일렬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진열한다.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진열한다.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평균 인형은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평균 인형은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인형보다 왼쪽에 진열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 상자 B 왼쪽에서 두 번째 얘보다 얘가 더 왼쪽에 있으란 얘기네, 그죠? 왼쪽에 있어야 돼. 얘 왼쪽에 있으세요. 왼쪽에 가서 하세요. 문제가 안 끝났네. 끝났네. 아, 이렇게 한 상자에. 그림을 알려줬네요. 얘가 얘보다 작을 필요는 없네요, 그죠? 얘는 얘대로 큰 거, 얘는 얘대로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같은 것으로 봐서 A로 봐도 되겠죠? 색이 B가 됐어요.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슬쩍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2는 B2 전에 나와야 되네, 그지? A2는 B2 전에 나와야 돼. B1은 전혀 상관없고 A2가 B2 전에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A1은 먼저 있겠네요, 그죠? B1도 이쪽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참시네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 문제 푼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은 문제를 풀면 항상 새로워. 참 어쩌면 이렇게 새로울까. A 2개, B 하나, B 2개, B 2개, A 2개, B 2개. 꼭 그래야 될 이유도 없지. 그런가요? A 2개, B 2개. B가 하나. A가 3개 오고 B가 와도 상관없죠. 그러네. 어떤 식의 생각으로 하면 될까? 이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A1, A2, A3에 B1, B2, B3 이렇게 돼서 요거만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시면 돼요. 라는 거죠. 그러면 A, B라고 놓고 A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쪽에 A를 하나 놓는 거죠. 이쪽에는 A가 하나, 이렇게. 어렵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2가 이쪽에 오는 경우는 A가 하나 오는 거죠.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A가 여기 된 거네요.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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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된 거죠. 어디가 안 돌아가네. 일단 이거는 만족해야 돼. A, A, B, A, A, B. 그 다음에 힘드는 거. 그래도 되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면 A가 이거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배열해. 그 다음에 요거 네 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 이런 케이스도 생긴다는 거야. A가 앞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심지어 뭐 A, A, B, B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항상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 앞에 있도록 하려면 이쪽 앞에 있어야 되는 물이랑 이쪽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없어요. 빠진 것도 없어요. 그쵸? B는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배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열하고 이렇게 배열.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여기는 4팩을 3팩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3, 4, 12. 없네? 뭐가 안 될까? 잠깐만. 뭐가 안 될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되는 게 있나? A가 B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A가 그러니까 두 번째 B 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먼저 배열하고 두 번째 B 얘가 근데 걔가 그 여기로 가면 안 돼? 거기 밑에요. 거기 밑에. 여기? 네네. 거기로 가면은 아 이게 왜 안 되지? A랑 B랑은 크기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A, B, A, A, B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근데 끊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잘못 생각한 거 선생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한 거고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면 창피한 거고 그죠?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괜찮아요. 뭐가 안 되는 걸까? 뭐가 잘못 찾은 거지? 충분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만 새로 3개 배열하고 얘만 4개 배열해서 서로 곱하면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죠? B는 4개니까 되고 맨 처음에 누가 와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 문제를 좀 잘못 읽었나?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진열합니다. 왼쪽에 진열합니다.
맞아요. 두 개 진열했어요. 진열했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지. 뭔가 하나가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면 A, B, A, B, A, B, A인데 이쪽이 먼저 오는. 저 펭귄을 일렬 세우고 곰돌이 일렬 세우는 거 맞은 거 아니에요? 우와. 오, 그러네요. 아, 여기선 이거밖에 안 나오는군요. A, A, B 이쪽이 아무리 와도 여기까지밖에 못 오네. 얘랑 얘랑 자리 바꾸는 게 안 오네요. 오, 오, 그러네요. 됐어요? 됐어요? A를 세울 수가 없네요. 선생님이 지금 한 거는. 이거 가능한데, 그지? 이거 가능한데 이걸 못 썼어요. 하나 빠졌네요. 오케이. 그래서 12개 더하기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얘기 한 거였어, 아까? 아니야. 아쉽다. 좋아요. 오, 좋아요. 됐어요? 고마워요.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139번. 네. 145번 한번 갑시다. 이것도 뭐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이어붙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여기를 CD라고 하면 A, C, D, B로 간 거를 빼주시면 돼요. 전체. 전체에서. 왜냐면 이건 경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으면 이 방법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얘는 딱 하나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은 못 가는 길을 가내잖아. 못 가는 길을 가내를 분명히 A에서 B까지로 간 거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없는 길인데 여기 세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빼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경로가 다 들어가요. 아니 저기 클 때는 어떻게? 클 때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클 때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대각선을 풀든지,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는 건데 요걸 이제 세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아니면 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대각선을 찾으면 예쁠까요? 여기 이것도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문제만큼은 일단 하나짜리라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많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그림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예쁜 그림 없나? 뒤로 가고 있어. 뒤로 빼봤어요 한번. 뒤로 가면 점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 근데 여기가 B야.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건데 이쪽에 어딘가에 한 번 들려야 돼. 이쪽에 찍고 와야 돼. 이렇게. 최단 경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어. 어떻게 풀까요? 여기를 들렸다 가는 방법이 있고. 포기? 왜 포기죠? 왜 포기죠? 여기를 들렸다 가는 것도 있고, 여기를 들렸다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들렸다.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자주 풀었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면 반드시 여기 어딘가 겹치게 돼 있을 거야. 건너가게 돼 있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건 이쪽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랑 배운 거 있잖아, 그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짧은 최단 거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얘 이렇게 대칭해서 빵 이렇게 푸는 거 있죠? 이것도 그런 류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배운 걸 여기서 가서 써먹는 거죠.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넘기고 됐나요? 혹시 만약에 많이 비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봅시다. 이해인가요? 아니 144. 아니 갑자기 얘가 문제가 될까요? 얘는 대각선을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네요. 여긴 못 잡잖아, 그치? 여기 잡은 건 그냥 여기까지로 보면 돼요. 여기 잡은 건 여기로 보면 돼요.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빼면 돼요.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렇게 비어 있을 때는 저 길이를 중간에 못 끊죠. 여기를 네, 그게 세 칸이면 무조건 세 칸을 한 번에 가는 거. 그렇지. 여기는 오는 순간 여기서 못해요. 점프도 안 돼. 여기까지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점을 잡으면 여기는 이렇게 오는 경우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이건 다 센 거야. 여기는 이렇게 세면 되죠. 이건 되게 심플하죠. 얘는 여기서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쵸? 저것도 끝을 이렇게 밀어서 생각할까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여기 오는 방법이 몇 가지 이제 세야 되지.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는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있죠. 2 곱하기. 그러면 중간에 끊는 거 아니에요? 끊는 거? 여기? 네, 거기서 이렇게 응. 세 칸을 한 번에 가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세 칸을 한 번에 가는 게 하나가 아니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경로가 길이 있죠. 여기는 경로가 없으니까 한 번에 가야죠. 여기도 한 번에 가야죠.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밑으로만 내려갈 수 있는데 얘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 길이 없는 거야. 합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빠질 때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군데로 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놓고 보는 게 그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난 선생님 도저히 대각선이 안 잡히는데 1111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150 3번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A는 B로 가고 B는 A로 와야지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A가 B로 가는 경우의 수와 B가 A로 가는 경우의 수가 같이 일어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경우를 다 빼시면 돼요. 자, 봐.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왜 못 만나? 얘는 두 칸 갔는데 그럼 얘는 네 칸을 갈 수가 없잖아.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얘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죠? 그래서 이 네 군데에서 만났다. 여기서 만나는 경우는
하나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 가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만난 다음에 갈 때까지 경우는 곱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여기는 여기서 만났다. 그럼 여기서 오는 경우의 수. 그럼 봐, 여기가 3팩이 2팩이니까 3이죠. 3. 여기도 여기서까지 오는 애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래서 3 곱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또 여기로 가야 되지. 만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몇 가지씩 있어? 또 세 가지씩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총 경우의 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A, B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네. 그러니까 9가지 경우가 생겼죠. 만난 다음에 갈 때도 세 가지 있으니까 9가지가 있죠. 그거까지 포함을 하는 그럼요. 왜냐면 여기는 B까지 도달한 걸 끝까지 했잖아. 만나는 경우의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 다음에 가는 경우의 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봅니까? 이렇게 왔다가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갔어요. 이거랑 이렇게 왔다가 얘도 이렇게 왔다가 얘는 요번에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갔어요. 이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 세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풀기 좀 쉽죠. 왜냐면 얘랑 경우의 수가 같고 얘랑 경우의 수가 같죠. 그러니까 두 개로 풀면 되죠. 대칭이니까. 수학의 대칭은 정말 좋아요. 계산을 절반으로 줄여줘요. 그 대신 이런 문제는 갈 때까지 끝까지 다 계산하셔야 돼요. 알았죠? 놓고 가면 안 돼요. 162번. 좌회전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데요. 좌회전이 되지 않는데요. P 지점에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P 지점만 놓고 보면 P 지점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P 지점에 오는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길이 P 지점에 오는 길은 이 길 아니면 아래에서 오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선 좌회전이 안 되는데 아래에선 와봐야 좌회전 갈 수 없어요. 원래 없는 거야. 최단 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푸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온 건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오른쪽은 안 되잖아. 우회전 길이 앞만 있어 봐야 최단 거리는 오른쪽으로 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점을 Q라고 하면 P 지점에 오는 건데 이렇게 왔다는 건 여기를 R이라고 놓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 경우는 이렇게 마음대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그쵸? 다시 여기를 Q라고 잡고 여기를 R이라고 잡아봅시다. Q에서 P로 가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가는 경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회전이 안 된다 그러는데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최단 거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죠. 따라서 P에서 Q로 가는 경로에서는 P에서 그냥 B로 가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A 근데 Q에서 P로 오기 위해서는 Q를 먼저 갔다가 P를 갔다가 B로 가는 경로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R에서 P는 왔어요. 근데 좌회전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 돼? 직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가도 되죠.
따라서 여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A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물론 PS로 가는 건데 이게 경로가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다르게 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다시 B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푸시면 해결돼요. P에서 위로 갈 수 있는. 있어요.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위로 갈 수 있어요. 이건 마음대로 그냥. 아니. P에서 안 된대? 아니. 그 P에서 좌회전이라는데. P 지점은 좌회전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는 애가 P에 오더라면 이렇게 못 가는 거고 이쪽에서 오는 애가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Q에서 출발해서 P로 왔어. 그러면 그냥 그 그 사각형 여기서 P에서 B까지.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맞죠? 맞아요. 왜냐면 P는 어차피 Q에서 P로 오면 좌회전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좌회전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저쪽 경로는 어차피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영향을 받는 애는 얘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말. 됐어요? 네. 이렇게. 정원수 재밌죠? 재미없어요? 수학 중에서 그게 제일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 말한 거예요? 쏘리. 재밌는데. 그냥 공부한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생각이라고 합시다. 자, 중복조합 문제는 203번부터 보면 되나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저번 시간에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또 못 풀까봐. 자, 203번부터 봅시다. A, B, C, D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얘 전개식의 항의 개수는 어떻게 푸나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맞죠? 이렇게 하면 항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R은 6이 되면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조건을 구하는 거죠. A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X는 자연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1은 있어야 됩니다. 자연수입니다. 이런 거죠. B는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B는 얼마예요? Y는 무조건 0이에요. 0 빼세요. 이런 얘기죠. Y에는 하나도 안 줄 거예요. 이런 거죠.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6 중에서 X를 먼저 하나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채우고 하나 썼으니까 5개만 하면 되네요. 3H5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확통만 가르칠까? 왠지 본 문제 같은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네요. 내기죠. 그러네요. 소수예요. 얘는 소수라서 내가 특징적으로 생각했어요. 중복으로 허락하여 5개를 택해서 모두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항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게 다행스럽게 2, 3, 5, 7이 무슨 수야? 소수예요, 소수. 맞죠? 그래서 2의 x제곱, 여기 x제곱 붙이고 여기 y제곱 붙이고 여기 z제곱 붙이고 여기 r제곱 붙여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r인데 몇 개를 택하라 그랬어? 5개. 너의 총합이 5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하나도 뽑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4HO 이렇게 푸시면 될 겁니다. 이 질문 더 해도 돼? 그럼요. 얘기하세요. 158만. 되돌아갈까요? 되돌아갑시다. 그래야 될 이유. 158번이라고? 158번이라고요? 네. 괜찮아요? 합의를 볼까요? 파일이 다른 파일이라 여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157번, 8번. 코로나. 드디어 코로나가 시험 문제 나오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 A지점에서 출발하여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온라인 게임인가? RPG 게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응. 선생님 옛날에 RPG 게임에 한참 빠져있을 때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와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돈 내고 하는 건데 참여했었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전염병 사건. 실제로 어떤 캐릭터에서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특이한 조건을 탁 만족하면서 어떤 사람이 전염병으로 옮기는 개체가 돼버렸어. 그러고서 마을로 와버려서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막 계속 도시에 있는데 막 병이 옮겨. 그래서 그거 연구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코로나 한참 할 때 그게 다시 대두되면서 RPG 게임에서 실제로 전염병이 어떻게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했던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보니 갑자기 도시에서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네 지점을 지나지 않고 B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구 완전하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를 지나가면 큰 문제 없죠. 여기는 하나도 안 거칠 것 같아요. 여기를 지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나서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빼버리면 돼요. 여기도 지나가면 안 돼요.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게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핵심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데 여기는 또 거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거치는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와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세 가지죠. 3팩, 2팩이니까 세 가지, 그 다음 1 이렇게 돼서 세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다 도착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럼 P에서 이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P에서 B로 가는 것도 여기랑 여기로 나누어서 봅시다. 그러면 한 가지와 여기선 한 가지고 똑같이 생겨먹었네요. 여기 세 가지죠. 이거를 곱하시면 돼요. 해결됐죠? 대각선 문제로 푸시면 되겠네요.
풀었어요? 더 참신하고 예쁘게 푼 사람 있으면 선생님 저거는 이렇게 풀면 좋아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답이 나와요. 어? 4, 4, 16에 이제 요거 하나 요거 가는 거 여기가 5, 25 여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야죠. 선생님은 다른 데는 다 쉬우니까 하나만 풀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일단 또 다시 또 뒤로 넘어가서 하다가 또 원하면 또 뒤로 가면 되죠. 다음은 210번으로 갑시다. 흥민이를 포함한 학생 3명이 같은 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했다. 인기 투표는 같은 반 학생 10명에게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한 장씩 나눠주고 각 이름이 적힌 네모 칸안에 붙이도록 진행되었다. 흥민이가 적어도 3장 이상 스티커를 획득하는 경우의 수. 참 이런 문제는 어렵다. 생각이 너무 많다. 복잡하다. 그죠? 흥민이를 포함한 흥민이가 이제 어떤 3명이 있어요. A, B. 그죠? 얘가 받은 표를 X, 얘가 받은 표를 Y, 얘가 받은 표를 Z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합이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면 되나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몇 장 이상을 획득하래? 3장, 그러니까 3장 주고 시작하면 되네요, 그죠? 3장 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전체에서 한 표랑 두 표랑 0표 받은 거를 뺐던 거.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거보다 그 3표를 주고 시작한다는 게 그 0표, 1표, 2표를 하는 거와 똑같은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답이 나오나요? 그렇게 풀면? 이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 A, B를 뽑는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볼까요? 흥민이를 포함한 학생 3명이라 그랬으니까 흥민이는 정해졌는데 나머지 2명은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은 사람이 다 달라지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빨리 해석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고민은 이런 거예요. 흥민이는 투표를 했을까? 뭐 이런 거죠. 10명, 이 같은 반 학생 10명이 이게 근데 10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할 수 있네요. 그죠? 그것까지는 해결이 됐네요. 오케이. 세 표를 주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흥민이가 0인 경우 그럼 얘네 둘이 합이 얼마야? 10이 되겠죠. 얘가 10인 경우가 있어. 얘가 1인 경우는 y 더하기 z가 9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y 더하기 z가 8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을 주고 시작했다는 건 3장을 줬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0이면 3장인 거고 얘가 1이면 4장인 거. 이 경우의 수죠. 그럼 만약에 이걸 그냥 이게 10이라고 풀면 이 경우를 다 푼 거잖아. 근데 3장을 주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풀고 이거를 빼놔. 3장을 주고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우의 수를 세놔.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는 거죠. 그렇군요.
민소는 이 설명을 못 들었나요? 이 문제 못 들었나? 이거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그런 문제예요. 하나가 0인 경우, 2인 경우. 오케이. 210번. 223번. 유형 6. 유형 6이 먼저 나왔네요. 뭐 하려고 그랬어? 뭐 준비한 거지? 이거는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음이 아닌 정수해여야 뭐야? 중복 조합이에요. 알겠어요? 양의 정수해를 뭐라고 불러요? 양의 정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연수에. 왜 자연수의 개수, 이게 자연수가 되면 얘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중복조합이 되게 하려면 자연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다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에요. x, y, z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이 문제지. 이게 1번 문제예요. 이 1번 문제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되어야 중복조합 문제라고. 그럴 때는 그냥 중복조합이니까 이제 3H육으로 풀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문제, 자연수 문제가 되면 이건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막 찾아야 돼. 왜냐면 1, 0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1, 1 뭐 이렇게 해서 다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찾자니 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한 게 뭐야? 하나씩 아예 주면 1은 만족했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0으로 넘어가겠죠. 그 대신 이게 3으로 바뀌는 거죠. 그 대신 중복조합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훨씬 쉬워요. 이렇게 푸는 거죠.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빼래요. 빼세요. 이렇게. 요건 이제 뭐 그냥 계산해서 하라는 거죠. 3HN이 즉 n 더하기 2 CN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죠? 요게 105가 될 때, 그러니까 210이 될 때, 연속한 두 수의 곱이 210이 되도록 수를 쪼개는 거예요.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됐어요? 그럼 이쪽 문제 다 풀렸어요? 오케이. 223번. 223번. 열두 개가 놓여있다. 4명의 학생이 탁자에 둘러앉을 때 빈 의자 사이에 두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2개의 의자 중에 4명의 학생이 앉을 거니까 빈 의자는 8개예요. 그래서 8개를 그냥 놓으세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 학생이 요 사이사이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에 들어간. 근데 이게 빈 의자고 원탁이니까 구분할 게 없죠? 그러니까 처음 학생이 아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았잖아. 그럼 얘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자리가 몇 개로 보여? 7개로 보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학생은 7가지, 6가지, 5가지. 그래서 답이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풀이는 이거 학생들하고 같이 풀면서 푼 건데 학생을 먼저 앉혀요. 네 명의 학생을 원순열도 앉히니까 경우의 수는 3팩이죠? 3팩. 그럼 자리가 몇 개가 비어?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는 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리가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X개, 여기는 Y, 여기는 Z, 여기는 R개라고 써서 여기다 이제 의자를 놓는 거야. 그래서 X에 놓는 의자의 개수와 Y에 놓는 의자의 개수와 Z에 놓는 의자의 개수와 R에 놓는 의자의 개수의 합이 8이 되면 되고 빈 의자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반드시 놔야 돼요. 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자연수를 주고 풀면 새로운 문제 풀이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3팩 곱하기 4H4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둘 다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를 기억해냈어요. 유형 몇 번? 251번. 251번. 뒤로 갔네요. 뭐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의 7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인데 만족시키는 A, B, C의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두 개의 항으로 세 개의 항을 만드세요. 이런 문제네요. 잘 모르겠네. 떠오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가 2고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고 3의 4제곱이면 이게 A고 B고 C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곱의 순서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순서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3팩의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 몇 개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네요. 3개의 곱으로 1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A, B, C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가 1이고 B도 1이고 C가 그냥 2의 7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쌍이에요. 얘는 두 개의 수가 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와요. 그죠? 맞아요? 셋 다 같을 수는 없죠. 3가지로 쪼개지질 않으니까 3개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개가 같은 경우와 2개가 같은 경우로만 하시면 돼요. 셋 다 같은 경우는 없어요. 두 개가 같은 경우는 A, B, C 중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일일인 경우가 있죠. 1일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3의 4제곱이니까 3의 제곱 3의 제곱으로 같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있을 수 있네요. 2의 제곱 2의 제곱 그것도 가능하네. 다 가능하네. 3, 3도 가능하고 잠깐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2가 7개가 있어. 오호. 하나, 둘, 셋, 넷, 다여, 7. A라는 통에 B라는 통에 C라는 통에 다 넣으면 되네요. 다 넣으면 되네요. 오, 좋아요. 그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담는 개수를 X개, 여기 담는 개수를 Y개, 여기 담은 개수를 Z개라고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개 담은 거죠? 총? 7개, 7인 경우와 또 3을 담으면 되죠. 그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인 경우에 둘의 곱으로 하면 되겠네요. 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3H7과 3H4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도 안 담고 여기 하나도 안 담고 여기 다 담고 3도 4장이 있는데 3도 4장이 있는데 얘도 하나도 안 담고 하나도 안 담고 여기 다 담으면 아까 1,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뭔지 알겠어? 풀었어? 풀었어. 다 풀렸어. 어디 하고 있어?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틀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